네, 안녕하세요.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26106번 폴딩 스틱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딩 스틱 문제는 비유 자체는 이제 막대기를 접는다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떤 이런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뭐 이렇게 경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 이것이 각 수열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n-1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를 접는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접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접힌 길이만큼이 이렇게 위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접을 수 있는 그 경첩은 요 길이 요 접은 그 인덱스의 다음부터의 부분합이 내가 이 접은 길이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이 이렇게 덮여졌으면 요 2번 경첩은 접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 접히고 3번 경첩부터 접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 나갈 때 이 가능한 최소의 길이가 뭐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입력은 이제 10만까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길이는 2만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입력을 한번 보고 가시면, 이 경우에 만약에 요 1번, 2번, 3번 경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경첩을 안 접고 2번 경첩을 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길이가 5가 될 거고, 5는 2, 3도 못 접으니까 그냥 5가 되겠죠. 이것도 정답의 후보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근데 그런 것보단 1번을 접고 2번을 안 접고 3번을 접은 경우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예제 입력 같은 경우엔 뭐 경첩 다 접을 수 있으니까요. 다 접으면 길이가 1로 마지막에 떨어질 거고 그게 이제 최소가 되는 형태입니다. 뭐 얘도 굳이 안 접어도 되죠. 뭐 예를 들면 2로 접고 2로 2로 접고 2가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그런 식으로도 정답의 후보가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보기에 같은 경우에는 요걸 기준으로 접었을 때 이제 최소의 길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답이 6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DP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죠. DPI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i부터 이제 접을 수 있는 최소의 길이를 이제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접은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 위에 덮인 그 막대기의 길이다라고 하고 IDX가 이제 내가 지금부터 접어야 되는 그 막대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작은 그 부분 막대의 길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미 적힌 것보다 이 렌이 크거나 같으면 뭐 아무리 접어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다시 접으려면 어떤 곳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적어도 이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서 더 접을 수 있으니까 이게 최소로 갱신이 되려면 그냥 이 길이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계속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렌이 DPI보다 같거나 크면은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DP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백트래킹에 가까운 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에서 백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백트래킹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현재 조건에서 만족하는 이 마지막 부분합의 마지막 인덱스를 찾습니다. 그걸 넥스트 인덱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넥스트 인덱스부터 마지막 것까지 접어보면서 이제 최소값을 갱신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못 적어놨는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0번째 인덱스부터 이제 접는 거고 그다음에 접힌 길이가 없으니까 0이라고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요 인덱스부터 접어야 되고 아직 접힌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초기 값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 부분합의 마지막 인덱스는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1.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지금 여기가 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죠. 여기가 렌이고 여기가 IDX입니다. 아까 전장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보다 이제 큰 부분합의 길이는 이 인덱스에서는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2의 3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기준으로 3보다 큰 부분합의 마지막 인덱스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의 5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4 입장에서 이제 5보다 큰 부분합의 마지막 인덱스는 여기이고, 그래서 요거에 얘는 6에 6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의 입장에서는 뭐 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7,6을 호출합니다. 얘는 이제 그 n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리턴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 이제 6이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4 입장에서 요 5보다 큰 부분합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세 개를 묶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묶은 형태인 요거를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요 6과 8이 리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작은 값인 6을 이렇게 취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 입장에서도 요거 입장에서도 이 길이 5보다 큰 부분합이 2, 3 이렇게만 묶어도 되지만 이렇게 9까지 묶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얘가 얘를 호출하게 되고 9가 이렇게 리턴이 돼서 여기에 일단은 9가 적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9가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6이 리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작은 값인 6이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3,5를 호출하게 되고, 왜냐면 얘 입장에서 이렇게 접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 이렇게 리턴하게 되고 이렇게 리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다 보면 요 5,7이 호출이 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때는 이제 지금 적힌 것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탐색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쭉쭉 타고 들어가고, 그거에 맞는 이제 호출 값이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의 리턴 값이 11이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11이 된다면 잘못 탐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DP 테이블을 갱신하면서 최종적으로 6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호출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다 거절이 되거든요. 4, x, 5, x 요것들은 다 렌이 이 들어가 있는 이미 작성이 된 뭐 6이나 7 이런 것보다 크기 때문에 다 여기서 호출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적은 연산으로 이제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이제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이런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뭐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여기에 그냥 탁 엎어지면 이 1000이라고 하는 긴 길이에 비해서 너무나 짧으니까 그냥 최소값은 이게 1000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1 접어서 여기 위에 1이 올라오는 경우,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001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그러니까 요 앞에 어차피 최소값은 처음 다 접은 게 전부인데 요게 하나 접고 두 개 접고 세 개 접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하나 접고 두 개 접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n 팩토리얼까지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n이 10만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 초과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로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최적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라 넣어놓은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무시해 주시고, 요 n까지 탐색을 하면 그냥 리턴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내 탐색할 수 있는 값이 가망이 없으면 그냥 리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인덱스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부분합은 그 경렬이 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탐색의 형태로 그 다음 인덱스를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인덱스를 찾고
그다음에 다음 인덱스부터 이제 계속 접어 나가면서, 왜냐면 지금 접을 수 있는 게 그리디가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마지막 조각의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접힌 렌보다 커도 되거든, 작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요 값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답을 출력하게 해줬는데, 시간 초과가 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적화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정답은 나오긴 나오니까요. 작은 그 n의 경우에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풀이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답을 찾아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쳐보니까 이게 ICPC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풀이법을 좀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블로그 중에 하나를 참고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어, 여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의 특징을 DP에 반영해서 이렇게 정의를 새로 하셨더라고. 근데 이 관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 정답이라는 게 이제 그 문제에서 손으로 푸는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갱신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i번째까지 최적으로 접은 조각의 길이, 그리고 i번째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조각의 길이 중에 긴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수열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일단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니죠, 뭐 잠시만요. 네. 얘 하나, 그리고 요 앞에를 모두 접을 수 있는 어떤 조각의 길이, 그 둘 중에 큰 값이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되겠죠. 또 하나가 있다면 얘 두 개,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이제 모두 접을 수 있는 그 조각의 길이 중에 큰 값,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이렇게 8이 되겠고, 얘를 다 접을 수 있는 길이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8이거든요. 그래서 8이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겠고, 뭐 또 찾다 보면은 여기까지 접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접어볼 수 있는데, 뭐 이 경우에 앞에는 이제 8이 되겠고, 여기까지 접힌 거는 8, 9, 12, 15, 15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더 큰 값인 15가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DP에 반영해서 이제 풀이를 했던 것을 봤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보시면 DP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합니다. 일단 요 P썸은 누적합을 의미하고, 그래서 J부터 I까지 이제 누적합이 이제 DP가 되는 건데, 이제 이 J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I보단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덮어진 것의 길이는, 또 접으려면 이 덮어진 것보단 최소한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P의 J가 이것보다는 작아야 하는 그런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J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이제 DPI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한 개와 나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뭐 두 개와 나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조각의 길이,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정답이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줬었습니다. 깔끔한 말로 표현해 보자면, i번째 조각까지 접었을 때 가능한 마지막 조각의 최소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i부터 시작하는 이 마지막 조각의 길이와 남은 길이 중 긴 것들 중 최소값,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을 갱신하다 보면 이 마지막 조각이 꼭 다 접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지 않고 남은 마지막 조각의 길이가 6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그 그러니까 다 접을 수 있는 최적의 조각의 길이가 14인 경우에는 정답의 길이가 14가 이제 후보가 되겠고,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설명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7, 여기가 8이라면 8이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되는 식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작은 값인 8이 최종 정답이 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DPI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사실 n제곱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J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i가 이제 1부터 n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j는 1부터 i까지 증가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j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야. 왜냐면 이제 이 누적합의 민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i부터 j를 빼는 건데, i에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냐면 들어오는 값이 다 양수 값이기 때문에 이 j가 i와 가장 가까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첫 번째부터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n제곱의 시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입력이 10만까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Q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이제 페어를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식을 그 정리를 하게 되면 dp의 j 플러스 p썸의 j가 p썸의 i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 값을 그냥 적어둡니다. 요 값과 j 값을 페어로 하는 이제 pq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pq에서, 그러니까 i번 이걸 반복을 할 건데, 요 식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j를 가진 페어를 따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거를 save라고 부를게요. 세이브는 다음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PQ에 다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의된 DPJ 플러스 psum i도 다시 PQ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i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i번 반복을 할 거니까 dpi를 채우게 되면은 요 값도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PQ에 삽입을 해주게 되는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 Q를 관리하게 되면 계속 앞에서부터 중복해서 탐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딱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부터 탐색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n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예제 입력 3번이거든요. 그 IDX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um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더미를 위해서 그 0번 인덱스를 관리하고 1번 인덱스가 첫 입력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PQ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0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0에 0보다 큰, 그러니까 0에 0보다 큰 이제 후보가 아니죠. 0에 얘가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 여기 들어가는 값이 이제 그 dpj 플러스 psum j인데 요 값이 이제 1보다 작으니까요. 아니 그 요 원하는 이 psum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마지막 세이브가 되고 얘를 다시 집어넣고 얘에 의해서 정의된 이제 요 2와 1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설명이 어렵네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psum i, 그러니까 요 4를 기준으로 이제 얘와 얘도 조건이 만족하는데 가장 이제 i에 가까워야 되니까 얘는 아예 후보가 되지 못하고, 얘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dpi 갱신에 필요한 j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시 이제 dpi를 정의하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이브인데 다음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두 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요렇게를 본다면 얘도 이제 psum 3인 6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얘도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얘는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세이브가 되겠고, 얘를 통해서 이제
요거를 정의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얘도 세이브니까 다음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요거의 경우에는 9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얘도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요 값이 계속 9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얘는 I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얘가 이제 정답이 그러니까 DPI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J가 되겠고 걔를 기준으로 다시 요걸 정의하고 얘가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으니 얘도 이렇게 다시 집어넣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3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아예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겠고 이렇게 이걸 삽입을 안 했네요. 20,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갱신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DP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어떻게 정답을 찾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조각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와 그다음에 요 전부를 포함하는 그 대표하는 길이 중에 이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8이 일단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요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이 의미하는 건 요 전부 있죠. 요만큼을 대표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8이 이제 처음에 그 A의 정답의 상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1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요거와 그다음에 얘네들의 부분합의 차니까 2가 되겠죠. 2와 6 중에 맥스인 값인 6이 이제 후보가 올라올 거고 그 후보는 이제 8보다 작으니까 이제 6으로 다시 갱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쭉 가면서 6이 결국엔 최종 그 정답이니까요.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정답이 갱신이 되는 정답이 출력이 되는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P라고 하는 값이 그 I 번째부터 그 첫 번째까지를 접었을 때 그 가능한 마지막 조각의 길이다라는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답이라고 하면 남은 그 마지막부터 지금까지의 그 조각의 길이 그리고 아까 정의한 DPI 중에 큰 값들을 뽑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컨셉을 적용해서 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DP를 갱신할 때 n제곱의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이걸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켜줬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길었을 수도 있는데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놓지도 않았네요. 설명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은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번 인덱스가 그 더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씩 그 초기화를 해준 모습이고 입력을 받고 누적합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0을 넣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PQ는 이런 PQ의 first가 의미하는 값이 이제 DPJ 플러스 Psum J가 되겠고 요 뒤에 있는 second가 의미하는 값이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최소입으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n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 DP 테이블을 캐시 테이블을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채울 때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세이브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지 않았을 동안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작은 동안 계속 뽑습니다. 그리고 그거 중에서 이제 J가 가장 큰 것을 이제 세이브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뭐 계속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이브는 다음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삽입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제 캐시 i를 새로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로 인해 생긴 요게 이제 다음 정답에 또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캐시 테이블이 채워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답을 얻어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값들 중에 큰 값,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조각부터 그 i 번째까지의 그 조각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i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i부터 첫 번째 중에서 이제 최적으로 접었을 때 가능한 마지막 조각의 길이 중에 큰 값이 이제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순회를 해주고 이거를 리턴 해주면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웬만해선 스스로 풀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뭐 일주일이 걸리든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찾더라도 이 해답이나 풀이를 보려고는 안 하는 편인데, 처음으로 이제 포기를 하고 풀이를 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메모리와 이 정도 시간에 이제 정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BOJ 26105번 폴딩 스틱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